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봄 토픽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아, 5월 첫 주 수업 시작이 됐어요. 이번 주에는 100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표 미리 올려드린 것처럼 수요일 다음에 금요일에 쓰기 53번, 54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마프트나님 어서오세요. 다시 가입을 하셨네요. 이제 멤버십 가입 가능하신가 봐요. 마프티나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다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어서오세요. 느리님 오셨고요. 느리님 어서오세요. 만쿠말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베크조드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마라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마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휴스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요즘 너무 바쁘고 자유로운 시간이 없어서 라이브 볼 수 있는 시간 없어서 너무 아쉽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선생님 라이브 수업 행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편지를 써주셨네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수모님 요즘 계속 일이 많아서 바쁘셨나봐요. 생활하다 보면 바쁜 일도 있고 좀 여유로울 때도 있고 이러죠. 저도 요즘 조금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없긴 했지만 휴스모님처럼 수업 들으면서 행복하게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학생분들 보면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0회 시험 준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읽기를 1번부터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읽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법과 단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 1번부터 4번에 나와 있는 이 문법 표현들은요. 쓰기 51번, 52번에서도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문법이 많고 특히 여러분들이 읽기에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초적인 문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해하시고 또 문장 쓰기까지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문법 1, 2번 공부했었는데 토픽 시험에서 문법 문제는 총 5문제 나온다고 했었죠. 그 중에 1번부터 4번 문제 그리고 지금 보시는 19번 문제 해서 총 5문제입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이 19번 문제는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문법 문제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 주로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인데 알맞은 접속사를 고를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힘이 났다고 들어서 저는 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히스모님. 자, 푸는 방법. 답을 찾는 방법이죠. 답을 찾는 방법은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었던 1, 2번과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답을 찾았죠? 기억나시나요? 문제 안에서 괄호가 우리가 이 중간에 있을 때, 문장 전체에서 문장 가운데 있을 때와 문장 끝에 있을 때 각각 답을 어떻게 찾는지 우리 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접속사는 문장 가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맞죠? 이 문장 가장 앞부분에 있을 때 앞에 있을 때는요. 문장 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에 이 접속사와 연결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문법적인 힌트가 나와 있죠. 그걸 찾아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19번과 같은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는요. 굳이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이 괄호 안에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풀면 되는지 일단 보면 글을 읽지 않고 한번 볼게요. 괄호 부분.
자, 그 움직임은 아주 느리지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느리지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끊어야겠죠? 느리지만 반대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움직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는요, 한국어에서 이것, 그것, 저것이라고 하면 영어의 this, that과 같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앞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아도 무언가 이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앞에 내용 읽지 않았어도 무리가 돌면서 위치를 바꾼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같은 이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이 괄호 부분 뒤에 지만과 연결해서 보려면 여러분 지만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문법 표현을 이 중에 찾으면 돼요. 초유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글을 읽을 필요 없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힌트 부분만 보고도 답을 금방 고를 수 있어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3번에 나와 있는 이 비록이라는 단어는 뒤에 항상 비록 자, 무엇 자, 비록 무엇 하지만이라는 반대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연결 표현과 함께 사용합니다. 비록 무엇 하지만이라고 써서요. 비록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미 자체는 뒤에 동사 나오겠죠? 자, 동사 어도와 같습니다. 비록 무엇 하지만 뜻은요. 동사 어도와 똑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앞에 나오는 동사 1번, 뒤에 나오는 동사 2번이라고 보았을 때 자, 동사 1번의 상황과 반대되거나 또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동사 2번에 나올 때, 사용될 때 비록 무엇 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비록이 나오면 뒤에는 무엇 하지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반대를 나타내는 연결 표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만 외에도 비록 무엇 해도 어도 괜찮고요. 또 비록 무엇을 할지라도 또는 마지막 비록 무엇 하지만은 써도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의 접속사와 함께 사용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장 이해. 자, V1 내가 학생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V1 나는 키가 작다 이렇게 볼까요? 나는 키가 작다. 자, 보통 키가 작으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V1에 나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렇게 가정했을 때 키가 작다라는 상황을 내가 키가 작아요 라는 조건이나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뒤에는 결과가 나오죠. 무엇 하게 됩니다. 무엇 할 수 있어요. 울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과와 반대 결과,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음연이 아니라
어도를 쓸 수 있었죠. 맞아요? 이렇게요. 키가 작으면 보통 운동을 못한다. 잘 못한다. 이거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키가 작다라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결과 운동을 잘 못한다. 인데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 이 어도 썼었죠. 키가 작아요. 작아도 키가 작지만 운동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도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강조해서 나타낼 때 똑같이 비록 무엇하지만을 써서 나타내는 거죠. 볼게요. 비록 키가 작지만 운동을 잘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비록 키가 작아요. 작지만 운동을 잘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앞에 나오는 조건,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뒤의 결과는 다른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도 이 비록 무엇하지만을 많이 씁니다. 네, 이런 경우요. 자, 비록 쓸 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게요.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요. 하지만 뒤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할 때 비록 무엇하지만 나타내서 쓸 수 있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토픽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토픽 공부 많이 하지 못했어요. 토픽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못했지만. 자, 그런데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토픽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라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뒤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토픽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100회 시험을 토픽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라고 결과를 추측할 때 이렇게 비록 무엇했지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누리님도 문장 잘 쓰셨네요. 그 사람의 자산이 부유하다 라고 쓰셨는데 여기서는 좀 주의하실 게 부유하다 라고 할 때는 부자다, 돈이 많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주어는 보통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 money라는 뜻이 있잖아요. 자산이 앞에 나왔을 때는 자산이 많다 또는 자산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산이 많다, 자산이 적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부유하다 앞에서는 그 사람은 부유하다 또는 반대 그 사람은 가난하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문장이 어색해요. 부유하다 앞에는 주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유하다. 자산을 꼭 쓰고 싶다면 이유를 앞에 쓰면 되겠죠. 그 사람은 자산이 많아서 부유하다. 이렇게요. 그 사람은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부유합니다. 그 사람이 부유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비록 부유한 사람이지만 구두쇠 분이다 라고 쓰셨는데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돈을 잘 쓰지 않는 구두쇠라고 하면 스크루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고 인색한 사람, 주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돈만 많은 사람을 구두쇠라고 하죠. 이때는 구두쇠이다 써서 구두쇠일 뿐이다 라고 쓰시면 좀 더 좋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다 앞에 나왔죠?
부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구두쇠이다. 그것일 뿐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거 맞춰서 구두쇠일 뿐이다. 라고 쓰시면 더 좋겠네요. 이마라님 쓰신 거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많이 웃지 않는다. 웃다 라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않는다 라고 써야겠죠? 웃는다 라고 쓰니까요. 비록 마음이 따뜻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친구는 비록 많이 웃지 않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 웃지는 않아요. 표정이 차가워요. 하지만 반대. 마음은 따뜻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친구는 자주 웃지는 않아요. 많이 웃지는 않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표정과는 달라 라고 쓸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무엇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 V1의 상황과 반대되는 결과가 뒤에 나올 때, 반대 결과가 나올 때 비록지만, 비록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지만 또는 비록 어도 같은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9번 문제는 밑에 읽지 않아도, 아랫부분을 읽지 않아도 뒤에 움직임이 느리지만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답은 3번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느려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쉬지 않아요. 느려도 쉬지 않아요. 반대 결과 연결돼 있죠. 나머지도 볼게요. 나머지 1번, 2번, 4번도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이 힌트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혹시는 언제 사용하죠? 혹시? 혹시 언제 사용할까요? 아시나요? 고은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는 가정할 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추측할 때 혹시 무엇을 하면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으면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4번에 나오는 이 만약과 똑같아요. 만약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추측할 때 만약 무엇을 하면 나타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혹시 으면, 만약 으면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만약과 혹시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뭘까요? 혹시는? 자, 한번 볼게요. 혹시. 자, 혹시는요. 만약과 같은 의미의 추측이지만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측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다라는 가능성이 50% 이하예요. 50%보다 낮아요. 자신 없는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혹시 무엇하면으로 추측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만약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만약도 추측이긴 하지만 이건 좀 가능성이 혹시보다는 더 높은 일, 추측이지만 내가 현실과 지금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추측한다는 면에서 상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상상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좀 높은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만약 쓸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혹시 이거 한번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 로또 하세요? 로또? 한국에서는 그 로또 TT 로또 이거 맞나? 로또 아세요? 그렇죠. 쿠날님이 지금 잘 쓰셨는데 오늘 수업이 몇 시까지예요? 오늘 수업이 몇 시까지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럴 때 혹시 오늘 수업이 10시까지입니까? 물어볼 때 혹시 오늘 수업 10시까지입니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죠.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일, 정확하지 않거나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무엇합니까?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서 연결해서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예를 들어보면 혹시 오늘 수업이 10시에 끝나면 이렇게 자, 저 항상 10시가 넘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10시에 끝나면 혹시 10시에 끝나면 뭐 숙제를 내주세요. 뭐 아니면 10시에 끝나면 뭐 연락 주세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토픽 공부를 시작했는데 혹시 이번 시험에서 6급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경우 있죠. 혹시 이번 시험에서 6급 받으면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제 공부 시작했어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에 대해서 연결해서 쓸 때 혹시 무엇하면 이라고 연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쿠날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어볼 때 자신 없는 내용에 대해서 추측해서 물어볼 때 혹시 무엇합니까? 무엇해요? 물어보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은요,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거니까 이제 상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명한 한국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새라면, 만약 내가 버드 새라면 뭐 날아갈 텐데, 너에게 날아갈 텐데, 뭐 저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처럼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 또는 상상과 관련된 일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현재 일과 반대되는 일이니까 현재와 반대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에 오지 않았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을 할 때 만약 한국으로 유학을 가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상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나는 고향에 있는데 아직 유학을 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반대로 한국으로 유학을 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능성이 높은 일에 대해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뭐 해볼까요? 이런 거죠. 만약 수업이 끝나면 우리 수업 계속 하지 않잖아요. 수업이 끝난다는 건 확실한 일이죠. 확실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에 대해서 가정할 때도 만약 수업이 끝나면 같이 뭐 밥을 먹어요. 뭐 이런 먹어요. 이런 거 있죠. 만약 뭐 배가 아프면 뭐 병원을 가세요. 네, 이런 것처럼 가능성,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높은 일에 대해서 쓸 때는 만약, 으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마라님 쓰신 것처럼 만약 오늘 일찍 퇴근하면 저녁을 대접할게요. 쓸 수 있겠죠. 휴스모님도 잘 쓰셨습니다. 만약 저한테 돈이 많으면 빨리 한국에 가서 유학할 겁니다. 유학을 갈 겁니다.
할 겁니다. 쓸 수 있겠죠. 돈이 많다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해요. 근데 반대로 돈이 없다라는 상황과 반대로 돈이 많으면 한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할 겁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 무엇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일 있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약 무엇을 하면이라고 가정을 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혹시 무엇 하면은요. 가능성이 낮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런 경우에 많이 써요. 의심할 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너 혹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운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숙제했니? 이런 거 있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 혹시 숙제 다 했어? 정확하지 않아요. 저 애가 숙제했을까? 근데 숙제 안 했을 것 같아. 라고 의심할 때 너 혹시 숙제 다 했어?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통 만약 의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한 상상, 혹시 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혹시 무엇 하면 이라고 사용합니다. 누리님 쓰신 것도 한번 볼게요. 누리님, 기회를 좋은 사람들은 만약 그 기회를 놓지 않으면 지금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아하, 이 문장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장 잘 쓰셨는데 약간 한국어에서는 좀 어색한 문장입니다. 왜냐면 기회가 좋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이 기회가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좋은 기회, 럭키한 기회를 잡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회 같은 것은 이렇게 내가 손으로 잡은 거죠. 내 거야 라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다라고 표현을 해요.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들 또는 이 잡다라는 동사 대신에 get이라는 의미를 써서 이거 잡다라는 take라고 볼 수 있고요. 얻다라는 의미의 get을 써도 자연스러워요.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만약 그 기회를 놓지 않으면 여기 놓다 있죠? 잡고 있는 거를 놓다라고 표현하죠. 잡다, 놓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잡다, 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지 않으면 지금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잘 쓰셨네요. 뒷부분은 잘 쓰셨고요. 이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얻다, 기회를 잡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자, 두 가지 봤죠? 만약과 혹시는 둘 다 뒤에 의면 쓸 수 있고 혹시는 무엇을 했어요? 했습니까? 물어보는 표현도 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차이점과. 자, 또는은 뭘까요, 여러분? 또는은 뭐죠? 또는 뭘까요? 우리 혹시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거 생각나세요? 거나, 거나 또는 거나 뭐였지? 든지 생각나세요? 이거 뭐였죠? 지금 추가 플러스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러스 추가의 의미 또는 이 플러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또한입니다. 또한 이거 추가의 의미가 있어요. 다르죠? 또한은 also 의미의 한 가지 더라는 추가의 의미가 있고요. 또는은 다릅니다.
자, 이 또는은 뭘까요? 이 거나 든지와 똑같아요. 그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거나 든지 뭐였죠? 그렇죠. 선택. 맞아요. 쿠날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또는 씁니다. or 의미가 있고요. 또한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쓰신 것처럼 추가의 의미 also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세요. 왜요? 또는 또한을 이제 두 개 섞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또한의 경우는 A 플러스 B라는 의미가 있죠. A도 있고요. 또한 B도 있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A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가 있습니다. 또한 뒤에 B 도 있습니다처럼 이 또한 같은 경우는 이 도와 같이 연결했었어요. 또한 무엇도 도를 안 쓰는 경우에는 또한 역시 쓸 수 있어요. 또한 도 또한 역시 왜요? 추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국은 한국 뭐가 있을까요? 네, 예시. 한국어는 단어가 많다. 이렇게. 한국어는 단어가 많아요. 공부할 때 단어가 많아요. 또한 쓰면 플러스니까 단어 말고 무엇이 많아요? 뭐 문법도 많아요. 또한 문법도 많다. 아니면 문법 역시 많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많아요. 또 있어요. 뭐 있어요? 한 가지 더 문법도 있어요.처럼 앞에 또한 쓰이면 뒤에는 도나 역시를 써서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여기 나온 또는은 A 한다 또는 B 한다처럼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or이라는 의미가 있죠. 휴스모님이 지금 쓰셨는데 예시에 휴스모님이 쓰신 예시 한번 볼게요. 예.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여기에선 좀 잘못 쓰셨어요. 왜냐면 뒤에 영어 공부도라고 쓰셨잖아요. 그럼 이때는 또는이 아니라 또한이라고 쓰셔야 돼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한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해요. 하고 있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또는은 어떻게 써요? 또는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저녁에 먹는 밥으로 밥을 저는 이거 해보자. 저는 주말에 보통 건화에서 많이 나왔죠. 영화를 봅니다. 또는 뭐도예요? 또는 친구를 만납니다. 또는 친구를 만납니다. 자, 보세요. 보통 영화 봐요. 또는 친구를 만나요. 라고 하면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주말에 보통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보든지 친구를 만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는은 앞에 비슷한 행동 중에 한 가지 선택 또는 또한은 앞에 것 했어요. 플러스 원 뒤에 것도 해요. 그래서 뒤에 도 같이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제가 이 또는 같은 경우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는 이 거나 또는 든지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이 또한이라는 문장도 한 문장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한국어는 단어가 많아요. 자, 한 문장. 문법도 많다. 이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이 또한을 바꿔서 쓰면 이 또는을 거나로 바꿨을 때 봅니다 또는 이 문장을 보거나 합니다로 바꾼 것처럼 이 또한도 많다 또한 문장을 단어가 많 문법도 많다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쿠날님 우리 선생님은 잘 가르쳐 줍니다. 또는 성격도 좋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여기서 도 쓸 때는 또는이 아니라 또한이라고 써야 돼요. 잘 가르쳐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죠. 이 또한은 A가 있어요. 그리고 and B도 또 있어요 라고 할 때 A와 B 둘 다 있다 라는 의미로 쓸 때는 A와 B 둘 다 있다 라고 쓸 때는 또한을 쓰고요. 이 또는은 A만 있거나 아니면 B만 있어요. A, B 같이 못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또는을 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또한은 A, B 두 개 같이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한 개 선택. 그래서 뒤에 성격도 좋아요 말할 때 선생님의 특징 잘 가르쳐줘요. 또한 플러스 성격도 좋아요 할 때 쓸 수 있죠. 이 또는이 아니라 또한으로 써야겠죠. 이마라님 쓰신 것처럼 여기 연결 표현 많고 쓸 수 있고요. 또 을 뿐만 아니라 또 쓸 수 있고요. 또 은 데다가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휴스모 님도 잘 쓰셨네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자, 한국어는 단어가 많고 문법도 많아요. 한국어는 단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문법도 많아요. 한국어는 단어가 많은 데다가 문법도 많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또한 쓸 수 있고요. 이거 문장으로 나타낼 때 한 문장으로 쓸 때는 을 뿐만 아니라 도, 은데다가 도, 고, 도 쓸 수 있죠. 이거는 53번에서 여러분들이 쓰기에 그 원인 부분 쓰기 할 때 많이 쓰는 그 문장 표현이죠. 맞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이 이 두 가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오늘 보신 것 문장으로 꼭 한 번씩 쓰시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문제를 읽지 않았지만 뒤에 지만과 연결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어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괄호 부분 보면요. 그러나 앞부분 나와 있고요. 접속사 나오면 잘 봐야 되죠. 그러나 앞 내용과 달라지고 제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엇 하는 경우는 무엇 할 때 똑같죠? 상황을 나타내요. 자, 무엇 할 때 어떻게 돼요? 브랜드 이미지까지 나빠지기도 합니다. 도 나왔네요. 까지 나왔어요. 까지라는 것은 도와 똑같은데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면 자, 명사 다음에 오는 이 까지는 자, 도와 같은데요. 명사도 또는 명사 마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까지라고 하면 마지막
마지막 남은 최후의 끝까지 남은 끝에 남은 마지막 희망.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희망을 나타낼 때 이 까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앞에 A라는 상황이 나와요. A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또한 쓴 것처럼 A가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쓸 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쓸 때, 안 좋은 최후의 정말 안 좋은 마지막 상황까지 생겼어 라고 할 때는 뒤에 도 대신에 까지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까지 무엇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까지는 마지막 남은 희망, 최후 마지막 끝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극단의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주로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아까 또한과 똑같이 이 도는 또한이라는 뜻이었죠. 플러스 원 한 가지 더 물도 없어요. 그러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물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물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이 마지막 희망은 남은 유일한 것. 그래도 남아있는 조그마한 것 하나인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 먹을 것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없어요. 물까지 없네. 물도 없네. 라고 나타낼 때 이 까지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다 쓴다면 까지는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또는 진짜 마지막까지 간 극단, 최후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지금 상황이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상황, 안 좋은 상황,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데 더 안 좋은 상황 어떤 게 있냐면 돈도 없어요. 돈도 없다. 자, 이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공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까지 없어요. 이 도 대신에 돈까지 없어요. 좋지 않은 상황을 나타낼 때 이 까지를 써서 이 도 대신에 강조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쿠날님 매우 잘 쓰셨는데 밥은커녕 이거 붙여 쓰셔야 돼요. 자, 밥은커녕 우유까지 못 먹었어요. 라고 할 때, 자, 밥을 못 먹은 건 당연하고, 집에 남아있는 게 우유였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죠. 우유까지 라고 나타냅니다. 자, 까지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뒤에 까지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답은 4번이 돼요. 오히려 까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오히려는 보통 언제 쓰죠? 오히려? 무슨 뜻이에요? 오히려? 오히려는요, 앞 상황뿐만 아니라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뒤에 이어질 때 오히려를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까지라고 같이 쓸 수 있어요. 무엇까지 이렇게 같이 씁니다. 자, 앞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있는 거죠. 반대로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오히려는 반대로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한번 볼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이 영화가 재미가 없다 라고 썼어요.
자, 이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앞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황이 뒤에 있어요. 재미가 없는 건 당연하고 반대로 오히려 지루해요, 루즈해요 라고 할 때 오히려 지루하기까지 하다. 이 영화는 재미없어요. 앞의 상황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한 재미없는 것은 당연하고 재미없는 건 당연히 있고 또 있어요. 뭐도 있어요?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 지루한 것까지 있어요 라고 나타낼 때 오히려까지 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반대로 기대 반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반대로 앞의 상황과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뒤에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죠. 오늘 날씨가 맑다고 했어요. 따뜻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날씨 맑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추워요. 춥기까지 하다 라고 쓸 수 있죠. 오늘 날씨가 맑다고 했는데 맑지 않다. 맑은 것과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 추운 것까지 있어요 라고 나타낼 때 오히려까지 이어서 쓸 수 있죠. 여러분 오히려까지로 한번 문장 써볼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더 안 좋은 상황 있어요?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 앞의 상황과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 뭐 이런 것도 있죠.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오히려 돈까지 없다. 먹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어요. 돈까지 없어요.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네요. 이럴 때 오히려까지 쓸 수 있어요. 누리님 쓰신 거 한국에서 살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는다. 한국에 왔는데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요. 계속 노나 봐요. 오히려 반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돌아가는 걸 귀국이라고 하죠. 귀국하는 것이 낫다. 좋아요 라고 할 때는 낫다 라고 씁니다. 이거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낫다 라고 하면 아이를 낳다 라는 뜻으로 출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다 라는 뜻으로 이 낳다 라고 쓰고요. 낫다 라고 하면 비교해서 더 좋다 라는 뜻으로 쓰거나 아픈 곳이 치료되다. 이제 괜찮아요. 아픈 곳이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졌어요. 다 나았어요. 라고 할 때도 이 낫다를 씁니다. 이 낫다 발음은 똑같아요. 낫다 똑같아요. 하지만 의미가 다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오히려를 쓰면 한국에서 살면서 공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까지 벌지 않는다. 그래서 귀국하는 것이 낫다라고 쓰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공부 안 해요. 그것과 반대로 공부하는 것과 반대로 돈도 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국하는 게 나아요. 볼 수 있겠죠? 이마라님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살을 뺄 수 없어요. 너무 슬퍼요. 맞아요. 운동을 해요. 근데 반대로 살을 뺄 수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까지를 써보면 살까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살까지 찌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면 오히려 무엇까지 쓸 수 있겠죠.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더 생겼을 때 앞의 내용과 반대로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때는 이 오히려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게 있는데 재미가 없어. 반대로 재미있는 것과 반대로 더 지루하기까지 하네. 더 안 좋네.
라고 할 때는 오히려까지 쓸 수 있습니다. 쿠날님이 휴스머님도 쓰셨군요. 휴스머님이 우리나라는 나라 상황이 안 좋아요. 오히려 전기까지 써야겠죠? 전기까지 왔다 갔다 해서 기분까지 전기도 왔다 갔다 해서 기분까지 나쁘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안 좋아요. 좀 경제가 어려워요. 오히려 전기도 잘 안 돼요. 전기가 이게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해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다. 기분까지 반대로 더 안 좋다. 문장 잘 쓰셨어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쿠날님 한번 볼게요. 이번 여행 재미없었는데요. 여행하셨나봐요. 오히려 친구들까지 친절하지 않았어요. 문장 좋아요. 여행도 재미없었는데 반대로 더 안 좋은 거. 친구들까지 친절하지 않아요. 막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라고 할 때 오히려까지 쓸 수 있겠죠.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히려까지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럼 다른 거 틀린 답도 한번 봐야겠죠. 틀린 답 한번 볼게요. 자, 1번 과연. 자, 과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과연도 이 19번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접속사 표현입니다. 과연은 뭘까요? 과연? 자, 과연은요, 여러분 뒤에 와우. 진짜 이런 거 있죠. 영어에서 what a wonderful. day. 이렇게 말하면 와, 너무 아름다운 날이야 라고 놀랄 때, 감탄할 때 쓰잖아요. 맞아요? 놀랄 때, 감탄할 때 쓰죠. 그래서 과연이라고 할 때는 뒤에 놀란 표현과 같이 씁니다. 과연 이렇게 하네? 무엇 하네? 또는 하는구나 처럼 놀람, 어떤 것을 보고 놀람 또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 하네? 과연 무엇 하구나 라고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죠. 와우 라고 나타낼 때. 진짜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K-팝 콘서트 갔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해요. 그럼 와, 과연 써볼까요? 과연 뭐 K-팝이 뭐 아니면 뭐 어떤 음악이 무슨 누구 음악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뮤지션이 K-팝 음악이 뭐 아니면 제니 음악이 좋구나, 좋네 라고 말할 때 진짜네, 이거 진짜 그렇구나 라고 놀라거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씁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누리님이 쓰신 거 맞아요. 1번은 과연 무엇 하구나 무엇 하네처럼 놀람이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쓰고요. 두 번째는 이 과연이 지금 누리님이 쓰시는 것처럼 무엇을 할까? 의문사와 같이 사용해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 사용해서 의심할 때, 믿지 못할 때,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누리님 쓰신 것, 우리 동창생이 한국에 갔는데 과연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을까요? 물어보는 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어보는 의미가 유학 생활 잘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 의심해서 표현할 때 과연 을까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숙제했어요? 물어보죠. 이때 과연 여러분이 숙제 했을까요? 숙제를 다 했어요? 했을까? 물어보는 건요.
과연 진짜 이거 했을까? 과연 했을까? 라는 표현은 숙제 안 했을 것 같아. 숙제를 여러분이 학생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추측 있죠? 의심되는 내용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추측할 때 과연 을까?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쿠날님 감사합니다. 쿠날님이 1번 감탄 논란 표현으로 과연 와봄 토픽 수업 정말 재미있어요. 그쵸? 이거 감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과연 재밌어요. 와우,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나타낼 때 과연 그렇네, 과연 그렇구나, 과연 이랬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과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감정을 강하게 무엇 하네 하구나 또는 무엇 할까 의심할 때 나타낼 수 있어요. 비록 앞에서 했었는데 여러분, 비록은 뒤에 뭐 나오죠? 비록 다음에 뒤에 뭐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과연 비록 다음에는 뭐 쓴다고 했었죠? 오늘 방금 아까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이거 비록 뒤에 뭐 있어요? 그렇죠. 지만. 비록 다음에는 비록 무엇 하지만 비록 무엇 얻도처럼 기대했던 것과 반대되는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비록 무엇 하지만 비록 무엇 얻도 쓴다고 했었죠. 오히려는요. 오히려 뭐였죠? 오히려 까치 썼죠. 과연 을까? 물어보는 표현. 그렇네, 그렇구나 같은 논란 표현 썼었죠. 좋습니다. 자, 차라리 볼게요. 차라리도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차라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라리는 앞에 가정이 나옵니다. 상황이 나오고요. 상황을 가정하는 의면과 같이 써요. 의면, 차라리 무엇을 한다, 무엇을 어라 같은 비교 표현 또는 명령 표현과 같이 써요. 차라리 뭐 하세요, 무엇 해라 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하는 게 더 낫다, 좋다 같은 비교 표현이나 명령, 이렇게 해, 이렇게 하세요 같은 명령 표현과 같이 사용하죠. 누리님, 누리님 잘하셨어요. 1번 실패, 2번 실패, 차라리 3번을 하는 게 낫다처럼 1번과 2번을 실패했으면 계속 실패했으면 차라리 3번을 하는 것이 낫다 또는 3번을 해라처럼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차라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 상황보다 차라리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차라리 뒤에 나오는 상황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 나오는 상황, 앞에 나오는 이 상황보다 뒤에, 차라리 뒤에 나오는 상황이 더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하세요,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강조할 때 차라리 무엇을 해라, 차라리 무엇 하세요 쓸 수 있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 보통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매운 음식 먹을 때 매운 음식 먹을 때 물을 마시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물을 마셨어요. 마셔도 매우면 물을 마셨는데 계속 매워요. 물을 마셔도 계속 매워요. 상황. 물을 마셨는데 매우면
자, 뒤에 상황, 추천하는 상황. 차라리 우유를 마시세요. 마셔보세요. 또는 우유를 마시는 게 나아요. 처럼 뒤에 좀 더 나은 내용을 추천하거나 더 나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권유, 명령할 때 차라리 쓸 수 있죠. 차라리는 뒤에 무엇을 해라, 하세요. 또는 하는 것이 좋아요, 해보세요. 같은 표현과 같이 사용합니다. 누리님 한번 볼게요. 누리님 문장.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거 여러 가지 띄어서 써야 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와봄 토픽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 좋네요. 지금 문장도 잘 쓰셨는데 누리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라리 이 비교 표현이나 추천, 권유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무엇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는데 우리 51번 시험에서 이렇게 권유하는 문장 무엇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앞에 혹시 차라리 나왔으면 이 비교하는 내용과 차라리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무엇 하는 것이 좋아요 또는 무엇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권유 표현을 뒤에 이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51번 문제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것보다 차라리 와봄 토픽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차라리 와봄 토픽 수업을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가능하겠죠. 좋아요. 너무 잘 쓰셨어요. 명령이라고만 썼지만 명령, 권유, 추천 가능하고 하세요. 무엇을 해라. 이것과 같이 무엇 하시기 바랍니다. 이 쓰기 표현으로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무엇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유하는 표현으로는 해보세요. 보다 쓸 수 있겠죠. 무엇을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도 뒤에 쓸 수 있겠네요. 이거 51번 문제 만들어도 괜찮겠는데요. 차라리 무엇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무엇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무엇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마라님 쓰신 것도 볼게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버스를 놓칠 수 있어요. 라고 쓰셨는데 뒤에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 표현이나 명령, 권유, 추천이 뒤에 나와야 되니까 버스를 놓칠 수 있다는 건 그냥 상황이죠. 이거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버스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유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버스를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바꿔서 이런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버스를 타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타세요. 또는 버스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휴스먼 님도 볼까요? 친구와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여유가 없어서 차라리 혼자만 여행을 가게 된다. 이것도 상황인데요. 그래서 친구와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만 여행을 하기로 했다. 처럼 나 혼자 다짐. 이거 나에게 내가 추천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만 내가 나에게는 이거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어 계획처럼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여유가 없어서 차라리 친구와 여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여행하기로 했어 계획을 세웠어 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차라리 친구와 같이 하는 것보다 나 혼자만 여행 가기로 했어
차라리 혼자만 여행할까 생각하고 있어. 할까 해. 나에게 내 스스로 추천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이 기로하다 쓸 수 있죠. 계획 스스로에게 세울 때. 누리님 또 잘 쓰셨네요. 오늘 돈이 없으면 무조건 고기를 먹는 것 대비 보다 쓰셔야겠죠. 대비라는 것은 주로 그래프 쓸 때 많이 써요. 비교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라면을 먹고 자세요.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잘 쓰셨습니다. 뒤에 고기 먹는 것보다 비교, 라면을 먹는 것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먹고 자세요.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맞아요. 이 말은 버스 타고 싶으면 차라리 일찍 일어나세요. 그럼요. 버스 타고 싶으면 추천 내용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버스 탈 수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주세요. 표현하면 되겠죠. 차라리 무엇 하세요? 쓸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들 너무 잘 쓰셨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앞의 상황과 비교해서 이것보다 뒤의 상황이 더 좋다라고 권유하거나 추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명령하거나 비교 표현으로 나타낼 때 차라리 무엇 하세요. 무엇 해라. 이거 기본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일찍 자라. 차라리 일찍 자기 바랍니다. 이제 또 막 그런 거 있죠. 보통 시험 볼 때 컨닝 많이 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막 보고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컨닝 할 거면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보고 시험 볼 거면 차라리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 차라리도 사실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제까지 5번 이상 나왔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거 4가지 다 봤어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 보세요. 우리 공부했었던 과연도 나오고 앞에서 봤던 만약도 나왔습니다. 이거 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일단 보시면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특별히 힌트가 없어요. 문장에서. 맞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게 있어요. 쉽기 때문이다 라는 거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죠? 맞아요? 마우리시오 레오폴도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에 가 보시면 멤버십 커뮤니티를 확인하시면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링크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로 보시고 수업 자료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뒤에 기 때문이다 있는데 앞에도 보면 기 때문이다 똑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도 원인 이유, 뒤에도 원인 이유. 원인 이유가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네요. 맞죠? 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 플러스 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1, 2, 3, 4번 중에 원인이 이거 있어요. 또 뒤에도 원인이 있어요. 그쵸? 뿐만 아니라 있죠? 뿐만 아니라 맞아요. 플러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괄호 안에 또한 뿐만 아니라 쓸 수 있죠? 맞아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쓸 수 있어요. 게다가는 또한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의미로 같은 내용이 이어질 때 또한 또 뿐만 아니라 게다가 쓸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쓸 수 있는 것
이와 더불어 이에 더해. 자,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달라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게다가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이유 원인을 한 가지 더 말해요. 그러면 게다가 쓸 수 있어요. 게다가 해파리는 이렇기 때문이다. 이유 원인 한 가지 더 말할 때 3번 쓸 수 있죠. 게다가. 1, 2번은 우리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4번 이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은 뭘까요?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도 쓰기 54번에서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맞죠? 이처럼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이처럼.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면 54번 쓰기에서도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읽기 시험 있죠? 토픽 읽기에서도 이처럼을 사용한 글이 많은데, 읽기에서 이처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주제 여기 있어요. 알려줍니다. 누리님 앞 내용을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처럼 이라는 건요. 자,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리님이 지금 채팅창에 쓰신 것처럼 앞에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정리할 때,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의미가 이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국어는 단어가 많다. 또한 문법도 많다. 한국어는 문법이 복잡해서 공부하기 힘들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한국어 힘들어요. 단어 많아요. 문법도 많아요. 문법이 복잡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할 때 이처럼 쓸 수 있어요. 이처럼. 앞에서 말한 이 내용들. 이처럼 한국어는 오랫동안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쓴 내용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마지막 마무리 정리할 때 이처럼 한국어는 쉽지 않아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해야 해요. 라고 정리할 때 이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처럼이 나오면 주로 주제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죠. 마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한 가지 더 볼게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한국의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합계 출산율은 0.6명이다. 이 정도로 출산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자, 보세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자, 합계 출산율이 낮죠? 0.6명이죠?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네, 그럼 이처럼
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처럼 하고 정리할 수 있죠. 이처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뭐 시급하니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심각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처럼이 나오면 앞의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처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이처럼을 써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리님 좋아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편하고 모든 사람에게 맞다. 아 진짜요? 이처럼 편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학생들이 점차 고조하고 있다. 와 진짜 누리님 어려운 단어 많이 쓰셨네요. 좋습니다. 자 누리님이 쓰신 내용도 보면 이처럼 앞부분 보면 결국 한국 유학생활 편하다라는 내용이죠. 이처럼 썼기 때문에 앞에 편하다라는 내용 한 번 더 강조, 반복됩니다. 이처럼 앞에서 유학생활 편하고 모든 사람에게 맞아요, 잘 맞아요 라고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반복 그리고 정리죠. 이처럼 편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하고보다는 고려해서 유학생들이 점점 고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조하다보다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증가하다라고 쓰면 양, 수, 넘버, 뭐 1명, 2명, 3명, 4명, 뭐 1개, 2개, 3개, 4개 이런 양이나 수가 점점 많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많아지다, 점점 이렇게 많아지다 또는 늘어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고조되다라는 것은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막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 또는 마음 상태 같은 거 있죠. 태도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다.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고조되다 라고 써요. 어려운 단어를 지금 잘 쓰셨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죠. 축구 응원을 갔어요. 또는 야구 응원을 갔는데 축구 응원 또는 야구 응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라고 하면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나 분위기가 점점 열심히 화이팅 하는 그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더 강해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고조되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이 달라요. 단어 의미는 비슷하지만 상황이 달라요. 증가하다는 양이나 수가 1개에서 뭐 10개로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요. 고조되다는 어떤 분위기, 태도 같은 게 사람들의 마음, 기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커져요 라고 볼 수 있죠. 이거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자, 아까 비록도 봤고 만약도 봤고 과연도 봤어요. 물론만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몇 번이 답일까요? 자, 몇 번이 답일까요, 여러분? 자, 이 문장에서 보면 뒤에 이거 나와 있죠. 면, 으면, 자, 면 나오면 우리 답이 몇 번이었죠? 3번입니다. 만약 무엇을 하며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 비록은 뒤에 무엇 하지만 나왔었고요. 과연은 뭐였죠? 과연은 뒤에 와 그렇네, 그렇구나, 놀람, 감탄을 나타내거나 의심할 때죠. 과연 무엇을 할까?
의심할 때 사용됐었죠. 만약 무엇 한다면, 다면이 음연이랑 똑같다는 걸 생각을 못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음연, 동사 다음에 무엇을 한다면 똑같아요. 면 둘 다 똑같습니다. 다면, 음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능성이 높은 일을 가정했을 때 나타내죠.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놓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림으로 제가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선글라스 낀 사람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앞에 걔가 이렇게 이끌어줘요. 걔가 이렇게 갑니다. 이걸 데리고 이렇게 가줘요. 이렇게. 네, 이걸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길을 안내해주는 걔를 안내견이라고 하죠. 이 주인과 있을 때는 행인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리를 가는 사람들, 스트레인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안내견이 주인을 이렇게 남겨놓고 이걸 주인을 끊고 이 행인에게 간다면, 스트레인저에게 간다면 이것은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래요. 이 사람이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뜻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는 3번 만약 이런다면 이건 이런 의미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으로 잘못 고르신 2번 물론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나왔죠? 자, 물론은 언제 쓸까요, 여러분? 물론 어떤 뜻일까요? 물론은요. 자, 당연히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물론 이렇다. 그래서 물론은 뒤에 나오는 상황이 당연하고 예외가 없다 라는 의견을 나타낼 때 물론 사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obviously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누리님 예시 보면 오늘 친척 결혼식에 갈 계획이다. 당연히 물론 진짜 예외 없이 이거는 100%예요. 1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진짜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네, 이럴 때 물론 동생을 데리고 간다.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 이건 없어요 라고 할 때 물론 이렇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무엇을 한다. 물론 다음에는 특별히 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다 라고 쓸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이 누리님 혹시 물론 콕 집어와 같은 뜻입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콕 집어 같다라고 볼 순 없고요. 이 콕 집어라는 것은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통 쓰거든요. 같진 않고 콕 집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예시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를 대표로 선택해서 선택할 때 우리는 콕 집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어 공부가 어렵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국어 공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문법, 쓰기, 읽기, 듣기, 그 다음에 뭐 단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요. 그럴 때 콕 집어 쓰기 54번 쓰기가
한국어 문장 쓰기가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대표로 하니까 콕 집어서 특히 이 쓰기가 특히 어렵다.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대표로 선택할 때 especially라는 뜻이죠. especially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예로 선택할 때 나타낼 수 있어요. 또 볼까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죠? 좀 보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한국 음식도 맛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음식도 맛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 음식도 맛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여러분들 특별히 생각나는 음식 있어요? 뭐 이럴 때 뭐 콕 집어 뭐 한국 음식이 그렇다. 특히 그렇다. 이렇게 나타낼 때 여러 나라가 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나라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말할 때 콕 집어서 이곳이 특히 그래요 라고 말을 할 때 콕 집어 라고 나타냅니다. 이 콕 집는다라는 거는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A, B, C, D 있는데 내가 한 가지를 콕 집는다,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버튼 누른다, 버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물론 당연히 무엇하다 이런 뜻 있는데 이 물론이 여러분 아까 제가 예외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문장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52번 쓰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당연한 상식, 여러 사람이 하는 행동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앞에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자, 물론 쓴 다음에 앞에 나오는 이 상식과 다른 것, 상식과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나올 때는 물론 무엇 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무엇 하지는 않는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상식이나 여러 사람이 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외적인 내용, 이 반대라고 했지만 이거 예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때의 물론이 단지 예외를 나타내는 단이나 단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운동이 몸에 좋다고 몸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게요. 사람들은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yes, 맞아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예외 뒤에 쓸 때 물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앞에 나온 이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앞에 쓴 것과 반대 내용이죠. 그럼 어떤 경우요? 뭐 관절이 안 좋은 사람, 나이가 많거나 뭐 관절 또는 혈압이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운동할 때 조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 또는 예외적인 내용에 대해서 쓸 때는 물론이 이렇게도 쓰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아니다. 물론 이렇지는 않는다 라고 쓸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물론은 단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이건 문장 한번 여러분 써보시겠어요?
제가 앞부분 여기까지는 한번 써드릴게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좋다. 자, 그럼 뒤에 물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좋은 것은 아니다. 똑같죠?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지는 않다. 쓸 수 있죠. 왜요? 뭐 저녁에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녁에 일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면 뭐 수면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 문장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52번 쓰기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이 문장을 이용해서 54번에서도 여러분 쓰기에 사용하셔도 돼요. 누리님 쓰신 거 한번 볼게요. 꿀을 대개들이 좋아한다. 대개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대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대개가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뜻인데 이때는 앞부분에서 대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대개는 꿀을 좋아한다. 맞죠? 물론 반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했지만 물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물론 모두가 꿀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다. 왜요? 이유 뒤에 쓰면 되죠. 꿀은 달지만 건강을 해쳐요.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당뇨병 같은 환자들은 꿀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근데 이거 부정, 반대. 그렇지 않아요. 앞에 쓴 이 내용이 틀렸어요. 라고 쓰고 앞에 나온 내용이 틀렸어요. 라고 쓰고 뒤에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반대 상황이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은 토픽 54번을 어려워한다. 뭐 싫어한다. 라고 하고요. 물론, 자, 그럼 뒤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써보세요. 물론, 여기 한번 써보세요. 단어와 평소에 쓰기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은 쓰기를 더 쉽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유가 뒤에 나오고요.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앞에 나온 내용 반대로 쓰면 되니까. 앞에 내용이 이거죠. 외국인 학생들은 토픽 54번 어려워한다. 그럼 이거 반대로 54번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어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누가요? 물론 모든 학생이 외국인 학생이 토픽 54번을 어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어려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앞에서 외국인 학생들 54번 어려워해요.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좋아해요. 라고 쓸 때 모든 학생이 54번 어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워하진 않아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볼게요. 뭘로 써볼까요?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좋아해요? 다른 나라 가는 거 좋아해요? 물론 자 있고요. 물론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유 뒤에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괄호 부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반대니까 물론 해외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물론 모든 사람이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좋아하지는 않는다. 왜요? 이유가 이거예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하기 싫어,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좀 여러분 이 문장 쓰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 이 앞의 내용과 반대 내용 뒤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유 설명하는 문장은 52번에서도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54번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쓰는 것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누리님 쓰셨네요. 누리님 쓰신 것 한번 볼까요? 누리님 쓰신 것. 수업 시간이 끝났다. 물론 전체 수업 시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너무 잘 쓰셨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이번 주 모든 수업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목요일이 아니라 내일이죠.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잘 쓰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19번에 나오는 접속사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 접속사는 중요한데 우리 보시면 오늘 공부한 것처럼 굳이 글을 읽지 않아도 뒤에 접속사 연결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라고 공부했고요. 이거 연결 표현들 의미 같이 봤었죠? 이건 기억하셔서 문제 보면 뒤에 이거 있잖아. 보니까 비록밖에 없네 라고 바로바로 빨리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읽기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쓰기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기본으로 다 정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문법과 단어 마지막 시간으로 3, 4번 문법 내용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돼버렸네요. 10시 맞춰서 끝내려고 했는데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어서 문법 읽기는 보고요. 내일 51번, 52번 쓰기 같이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